안녕하세요. 대자연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갑상선은 방패를 뜻하는 그리스어 사이레우스에서 유래한 말로 목 정경부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갑상선은 좌엽, 우엽, 그리고 양옆을 이어주는 협부로 나누어져 있고, 갑상선 후면에는 인체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4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였다가 분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속에 돌면서 표적기관에 작용하여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우리 몸에 열을 발생하게 하고 중추신경계의 성장 혹은 뼈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갑상선의 기능 이상과 갑상선 구조의 이상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의 이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구조 이상으로는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 결절이나 악성 결절인 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갑상선 자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환들을 총칭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질환으로 자가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의 이상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 시스템인 뇌하수체 시상하부에 이상이 발생하여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하수체의 암이나 혹은 다른 뇌하수체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뇌하수체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결핍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위에 약해진다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식욕이 감소되거나 이유 없이 몸이 붓거나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위장관 운동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장애나 우울장애 혹은 인지장애 등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2021년 갑상선 학회에서 보고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10만 명당 805명으로 보고되어 있고 60에서 70대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군을 비교해 봤을 때 기분장애의 위험도가 약 16.5배, 인지저해 위험도가 약 4.6배, 치매의 위험도가 약 3.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고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의 염증 여부나 갑상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부족한 갑상선 기능 보충을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나 취침 전에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유로는 식사나 다른 약제에 의해서 흡수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산되거나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리적 이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호르몬의 과도한 생산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 과정에서 투약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반대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질 수 있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두근거림을 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혼수 상태나 저칼륨성 사지마비도 동반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통해 임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이상 여부와 갑상선 자가항체 동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크게 약물적 치료, 방사성 요오드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권고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과도한 생산 및 갑상선 자가항체 생성을 억제하는 항갑상샘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프로필치오유라실, 메티마졸, 카비마졸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제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갑상선 기능이 안정화될 때까지 초반에는 4 내지 6주 정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갑상선 기능이 안정화되게 되면 2 내지 3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계속 악화되는 경과를 보일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한 부작용으로는 발진,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한 부작용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 투여를 통해서 조절 가능하며 항갑상샘제를 중단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외에도 드물게 간독성, 무과립구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약제 중단을 고려할 만한 사유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 의심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주 등이 악화인자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김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